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면 더 가슴이 메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인데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북에 있는 가족들을, 또 꼭 살아생전에 만나고픈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 나흘간 저희가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그리운 마음과 사연을 전해드릴 텐데요. 꿈에 본 내 고향. 오늘은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여동생 둘과 헤어지게 된 심영익님의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름 심영익, 85세,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면 내문리. 저는 총 4남매입니다. 찾는 사람은 어머님하고 여동생 둘입니다. 동생 금자, 명자. 일사후퇴 때 저희 부친하고 형님, 저 이렇게 셋만 나오고 가족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1개월만 피난 나갔다 집에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조그만한 어촌에 가서 목선을 타고 주문진까지 1개월 거쳐서 풍선을 타고 왔어요. 와서 주문진에서 다시 포항까지 걸어서 피난 갔다가 포항에서 속초까지 나중에 걸어서 정착해서 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기 때문에 다 피란 못 나오고 남자들만 우선 피란 나오게 됐어요. 첫째 동생이 아마 거기 말로 하면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거로 기억나고, 막내 동생은 한 6살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크게 그렇죠. 그냥 여자 동생이니까 이뻐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예. 이제 명일 때 좀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세월이 하도 흐르니까 그것도 이제 별로 희미해지고 그래요. 야, 금자, 명자 지금 살아있다면 미안하다. 오빠만 살겠다고 낳은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자. 그때까지 살고 있어라. 듬뿍 듬뿍
이선희의 오빠 생각 들었습니다. 꿈해본 내 고향. 설 특집으로 특별하게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이산가족들의 그리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머니와 또 여동생 금자 명자 씨를 찾는 심영익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음성 속에서 두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오빠만 살겠다고 나온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계속 좀 맴돌면서 노래 듣는 동안도 그 먹먹한 마음이 좀 가라앉질 않았네요. 한 달 정도만 헤어졌다가 다시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세월이 한 70년이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 심영익 씨처럼 이산가족 1세대 분들의 연세가 이제 80이 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영상편지 작업에 통일부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TVN 경인교통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흘간 만나는 이산가족들의 편지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록으로 또 영상으로 기억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지 혹시나 남기실 분들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면 더 가슴이 메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분들인데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북에 있는 가족들을 꼭 살아생전에 만나고픈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에서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시간이었고요. 이제 연휴 나흘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그리운 마음과 사연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꿈해본 내 고향. 오늘은 아름다운 바다가 곧 보이는 이 고향과 어머니 또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이보성님의 편지 들어보시죠. 이름은 이보석. 고향은 함경북도 성진시. 나이는 1938년. 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피난 나왔고, 또 어머니는 북한에 두고 왔는데 강분난. 제가 아버지 따라서 피난 나왔어요. 13살 때. 북한에 계신 우리 어머니, 또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옳기 언니가 있었어요. 그 옳기 언니가 그 당시에 아기 낳았는데 이름은 딸인데 이명복. 그래서 네 사람을 찾았어요. 피난 나올 때 그냥 길이 엇갈려서 뭐 사는 거는 그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성진 씨가 한복판이 시래봐야 그 당시에는 적으니까 제일 중앙 위치에 살았어요. 근데 그 폭격으로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인민군들하고 북한 그 중공군대로서 전쟁 날 때 그때 폭격으로 우리 집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아는 집에 가서 살다가 피난 나왔죠. 근데 그 성진 씨가 경치가 참 좋아요. 그 항구도시기는 한데 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 벚꽃도 많이 피고 봄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배를 시골에 가서 배 한 척을 준비하려고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 따라 다녔어요 그때. 집에 오는데 벌써 그 역 앞에 오니까 이렇게 새끼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왜냐니까 벌써 중공군들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차를 탔어요. 그때 생각하면 항상 보고 싶죠. 그렇지만 보고는 싶지만 그게 뭐 그 옛날 이산가족 그거 할 때
그것도 어떻게 가서 그런 것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지금 뭐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내 밑에 동생도 나보다 3살 아래니까 이제 82살이나 3살 됐을 거예요. 그래도 또 다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탈북도 잘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으면 그렇게라도 좀 넘어왔으면 만났으면 좋겠는데 마음뿐이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은 울리패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 아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지 난나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윤현선의 얼굴 들었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예, 오늘은 피난길이 엇갈려서 헤어지게 된 어머니와 여동생 또 올케와 조카를 찾는 이보성님의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그쵸? 뭐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산 지 한참이 지났지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그런 대로 거기다가 오늘 같은 명절이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이보석 할머님이 다른 사람들은 탈북도 잘하던데 살아있으면 넘어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신 말씀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으면서도 마음뿐이죠. 이렇게 덧붙이신 말씀에서는 뭐랄까요. 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좀 허탈해하시는 그런 심정까지도 고스란히 좀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들으시는 7392번님도 이산가족분들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다고 다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가족들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고요. 김승국님도 저희 부모님도 한국전쟁 당시에 황해도에서 월남한 실향민입니다. 친가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들 또 외가에도 외삼촌들, 이모님들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산가족
그 프로에도 참여를 했지만 끝내 상봉도 못하셨다고. 부모님은 한 많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네요.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면 더 가슴이 메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분들이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북에 있는 가족들, 꼭 살아생전에 만나고픈 그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나흘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그 그리운 마음과 사연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꿈에 본 내 고향. 오늘은 한영우님의 그 가슴에 살아있는 어머니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름이 한영호, 88세, 평양시 서성 삼리 103번지. 거기에는 어머니가 계시면, 살아계시면 지방 108살이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또 나올 때 어머니 나 가요 소리 하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거 제일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고 108살이니까 동생이 살아있다면 남자 동생만 5 있어요. 영삼, 영식, 영필, 영관, 영범. 근데 그 영삼하고 영식이는 쌍둥이에요. 제가 15살이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있어봤자 막내만 102이지만 그 외 밑에 넷은 다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옛날 우리 한옥으로 된 2층 집이에요. 도로가에. 그래서 뭐 잘 살았다는 것보다 밥은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었고 남한테 선물로 주지 않고 살만큼 그냥 살았어요. 6.25 전에는 이북서 지주라고 하던 요거를 말하면 이제 지주죠. 지주나 이제 재벌가들은 다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재산가는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만까지만 살았지. 그 이전 사람들은 숙청당하고 거기서 형무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난은 50년 12월 4일 날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그냥 내려온 거죠. 아버지하고 단둘이. 그 피난 가는 날이 정해져 있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있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집을 나오는 거니까 피난 와가지고 엔사면 부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 다니려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아버지는 여기 와서 곧 돌아갔어요. 그때 살지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반나 그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같은데 볼 수 있는 걸 못 보야 그게 그리고 좋아한 거지 볼 수 없는 거는 어떨 땐 체념하고 그건 요게 경험 많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오랬던 그때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보질 못한 거예요. 한두 대지만은 그래도 죽음의 그 헤어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여기 가슴에서 묻을 수, 죽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없을 텐데 아직까지도 가슴 한가운데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님 팔벽에
이제 그 날이 그리워도 가고 없는 어머님의 발벽에 그 날이 그리워도 가고 없는 어머님의 발벽에 김상희의 800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영호님의 편지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저 가요. 그 한마디를 못하신 게 80평생의 한이 된다는 말씀. 또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지금 연세가 108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좀 기억에 남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헤어질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보다도 이 아들의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가슴 한 군데에는, 이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옛날 15 그 소년의 마음 그대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 시간에도 어느 분이 그러셨지, 어쩌면 이분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마, 70년이 지나는 동안 잊어본 적이 없지 않으실까. 기억이 그대로 그냥 그때 그 마지막 기억을 꽉 부여잡고 살아가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면 더 가슴이 메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인데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북에 있는 가족들, 꼭 살아생전에 만나고픈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에서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나흘간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그 그리운 마음과 사연들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마지막 편지입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오늘은 아버지가 그리운 서근환님의 편지입니다. 내 이름은 서근환이고 43등에 80입니다. 고향주소는 강원도 가천군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가 모두 6남매인데 제가 그중에 셋째였어요. 찾는 사람은 저의 아버지이신 서인달 씨입니다. 20년 7월 1일생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몸의 특징을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로 우선 요 왼쪽 요 두 번째 손가락 여기가 한 메디가 이 전달이 되셨다고 하는 거가 그게 특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아버지한테는 매 한 번 되게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하도 나는 게 없어.
헤어지게 된 사연은 6.25가 나가기 바로 전해 59년도에 이 월남을 하시려고 그 38선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동네에 그걸 감지를 했다가 우리 집에 잠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38선을 넘어왔다가 집이 도착하시니까 바로 가서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전화하고 있어요. 기억도 그렇게 나고 있고. 그래, 그 잡혀가시면서 자꾸 집을 돌아다니시고 식구들 걱정하니까 그 모습만 지금 나고 기억이 나. 만약에 북한에서 아버지가 참 가정을 꾸미셔가지고 사셨다고 하면 동생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왕래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한 혈육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점도 나누면서 이게 산다고 하면 더 없는 행복이고 축복이겠죠. 해는 져서드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원이고 이 홀로 앉아서 일처일을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돌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조래 네, 조영남의 고향 생각
들었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오늘은 그 아버지가 그리운 서근환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월남을 하고 싶었던 아버지, 이제 그러다가 그게 실패해서 잡혀가면서도 가족들이 걱정돼서 자꾸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막 그려지면서요. 예. 저를 비롯해서 그 시절을 겪지 못한 분들은 그 장면이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또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날의 그 장면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게 좀 마음이, 예,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가정을 혹시나 이루셨다면 그 동생들이 있다면 그 동생들도 보고 싶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그 소박한 바람이 지금 몇십 년째 한으로 가슴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산가족 1세대 분들의 나이가 이렇게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 생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라고 또 약속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잊혀지지 않게 후 세대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 이산가족들의 기록이 될 영상 편지 작업은 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문의해서 사연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네요.